며느리는 참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올해 69살 최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조그만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지요. 그래서인지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식사 예절은 제게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들은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소. 밥상에서는 늘 조심스럽고 배려심 많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3년 전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했지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다는 기쁨에 무엇 하나 불만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은 대부분 식탁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는데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좋았지만 그 다음 행동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넣더니 가장 큰 두부와 고기 건더기들을 자기 그릇에 담아갔습니다. 그렇게 건더기를 다 퍼가고 나면 아들과 나는 국물만 떠먹어야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매번 두부와 고기를 싹싹 골라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먹성이 남다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 너도 좀 먹어봐. 아들은 그저 찌개에 남은 국물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와 같이 식사할 때 저러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도 그저 부침성 좋은 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가 외출 후 순대와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다른 군것질은 잘 안 하는데 유독 순대와 떡볶이는 저도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야근이라 저와 며느리 둘이서 먹게 되었지요. 며느리는 순대와 떡볶이를 그릇에 다시 담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그러고는 순대 위에 떡볶이, 국물을 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냥 담백한 순대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요. 애미야, 왜 이러는 거니? 순대에 떡볶이 국물 부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전 이렇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넌 그렇게 먹는 게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같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니? 누구나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 버리는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퇴근길에 치킨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말로는 금방 저녁 먹었는데 무슨 치킨이냐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치킨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먹성이 좋았던지라 콧노래를 부르며 치킨 상자를 열어서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아들이 치킨 한 조각을 제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이 놓아준 치킨을 먹으며 며느리가 먼저 닭다리를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닭다리는 2개였고 하나는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아들에게 양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닭다리를 1개 다 먹고는 다시 또 닭다리를 골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한 상자에 닭다리가 2개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닭다리를 2개나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애미야, 닭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나는 아니더라도 네 남편한테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니? 괜찮아요. 제가 닭다리를 좋아하거든요. 연애할 때도 제가 닭다리 2개 다 먹었어요. 실실 웃어가며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는 며느리가 점점 꼴배기 싫어졌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젊은 것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려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께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가족 중에 제가 가장 나중에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내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냥 괜찮아.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서운함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저는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란 것이 참 이상해서 한 번 생긴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석 명절 때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산적 갈비찜, 잡채, 전 여러 가지, 모둠 나물까지. 모두 제가 평생 솜씨를 부려 만든 음식들입니다. 와, 어머님은 정말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상을 보고 한 말입니다. 칭찬인지 비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소고기 산적과 갈비찜만 누가 가져갈세라 허겁지겁 가져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며느리의 모습이 갑자기 눈에 거슬렸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보며 서둘러 산적과 갈비찜을 제 그릇에 놓아주려 했습니다. 난 괜찮다. 너나 어서 먹어. 며느리가 다쳐 먹겠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나왔나 봅니다. 아들이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외식 한번 해요. 제가 맛있는 일식집 알아놨어요. 아들이 무거워진 분위기를 바꿔보려 결심했는지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제안에 저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 소중하니까요. 오, 좋아요. 저도 일식 엄청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외식이라는 소리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토요일 저녁 아들이 예약해둔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가게였습니다. 우리는 특선 모듬회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특히 기대한 것은 참치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참치를 좋아했거든요. 어머님, 사실 제가 참치회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비싸서 자주 못 먹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참치회를 아주 좋아한단다. 그 순간 아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급한 업무 연락이라며 아들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듬회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생선회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선홍빛 참치회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모듬회는 각종 생선이 3점씩, 3명이 1점씩 먹을 수 있도록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맛보는 참치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젓가락을 뻗기도 전에 며느리의 젓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이좋게 다른 종류의 회를 1점씩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참치를 1점, 또 1점, 그리고 마지막 1점까지 혼자 낼름 다 먹어버렸습니다. 1점 맛도 못 보고 순식간에 참치회는 모두 며느리 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참치회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참치를 다 먹고 다른 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분명 참치를 좋아한다고 했고 누가 봐도 인원수에 맞추어 회가 썰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일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끌어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네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니? 내가 참치회 좋아한다고 방금 전에 말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습관이라니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어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런 행동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인가요? 지난날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니 머리 위로 피가 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도 해도 유분수지. 너만 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시애미도 회 좋아한다 했는데 낼름낼름 혼자서 다 먹어버리면 난 뭘 먹으라는 거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먹는 거 앞에서는 조심성이 없어지나 봐요. 조심성이 없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거야.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이웃집 늙은이로 아는 거냐? 이 시애미를 어른으로 생각한다는 매번 이러지는 못할 거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몸을 휩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접시들이 흔들렸고 간장 그릇이 넘어지며 탁자보에 어두운 얼룩을 남겼습니다. 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몰라 안 먹는 게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았단 말이다. 알고 있니? 제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테이블을 쳤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의 접시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흐트러진 테이블과 울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분노로 떨고 있는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나는 먼저 들어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동네를 한참 걸었습니다. 가슴은 아직도 뛰고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제 화를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아니, 언젠가는 터졌을 일이야. 오히려 더 골마 터지기 전에 이렇게 돼서 다행일 수도 있어. 친구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운 것도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친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안하다. 어제 너무 흥분해서 그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네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서 며느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많이 울었다고요. 아내가 형제가 많은 집, 막내잖아요. 언니 오빠들이 먹는 걸로 눈치 주지 않고 챙겨주기도 했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음식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잘 먹는다, 이쁘다 하니 정작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고요. 엄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니 며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돌아오세요. 아내가 엄마랑 꼭 이야기하고 싶대요.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 먼저 챙겨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라왔다 보니 그냥 제 행동이 당연한 줄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항상 습관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있으면 저보고 먼저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챙겨주는 것을 언제부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제가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망나니가 되었나 봐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늙으니까 더 애가 되는구나.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너와 얘기를 해봤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어른답지 못하게 옹졸한 구석을 보이고 말았구나. 그날 오후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불편했던 점,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존경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다만 제가 막내로 자라서 아직 철없이 행동하는 구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어려워 마시고 꾸짖어 주세요. 저도 앞으로는 꼭 달라질게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도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며느리를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운했을 뿐이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시 외식 어때요? 그때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솔직히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이번엔 제가 미리 특별 주문해 놓을게요. 엄마 놀라실 거예요. 아들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우리는 다시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때와는 다른 가게였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아들이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 테이블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것 보세요. 며느리가 설레는 표정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놀랍게도 대형 접시에 참치회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 참치 뱃살로만요. 이게 뭐니? 어머님을 위한 특별 주문이에요. 참치회로만요. 하나 가득. 저번 사건을 만회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들은 참치회로만 무려 10kg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배부르게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참치 한 점을 집어 제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이미 충분히 반성한 것 같으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어서 같이 먹자. 네,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날 화내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아내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구나. 엄마가 주책 없이 폭발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전화위복이라고 확실히 그 일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구나. 맞아요. 아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저보고 당신이 먼저 먹어 하면서 좋은 건 저한테 먼저 줘요. 그 말에 저도 아들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먼저 도착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차 준비해 놓았어요. 드실래요? 그래, 고맙구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저희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었지요. 세월이 흘러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도 조금씩 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울게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서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관계는 더 나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처럼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하기보다는 작은 서운함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밥상을 뒤엎은 것을 후회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